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그거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너무 높은 마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게 레버리지 ETF의 이상한 수급으로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버린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하이닉스가 저렇게 막 극심하게 이틀 연속으로 20% 30% 떨어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가격 동향을 체크해 봐야 돼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 여전히 펀더멘탈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반도체가 요즘 난리죠, 그죠? 제가 오늘 반도체를 우리 그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긍정론, 부정론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한 거 리뷰 잠깐 하면, 좋았던 거 영업이익률 76% 나왔다는 거, 나빴던 거 영업이익률 76%나 된다는 거. 그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과거 호황기 때 우리 왜 호황기가 몇 번 있었죠.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다 그럴 때. 그때 호황기일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한 40%에서 55% 사이 그 정도에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6%라는 것은 너무 많아요. 진짜 슈퍼 사이클인 거야. 너무 높아. 왜 높다고 제가 그러냐면, 이 반도체 이 제조회사들은 공장을 지니고 있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감가상각비 부담을 안고 대규모 투자를 캐펙스를 계속해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감가상각비 부담을 다 안고도 영업이익률이 76%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에 우리 비슷한 회사 중에 엔비디아가 있죠. 그죠? 엔비디아 주가는 요즘 견조해요. 나름 견조한데, 엔비디아는 팹리스 회사예요. 제조 공장을 안 가지고 있어, 걔들이. 기술만 팔아. 설계만 하잖아요. 그죠? 애플처럼.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75% 나와요. 매출 총이익률이. 그럼 영업이익률은 60 몇 프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계도만 파는 회사가 매출 이익률이 75% 나오는데, 반도체를 직접 원재료를 구매해가지고 가공하고 제조하고 인건비 많이 쓰고 제조 공정을 돌리고 공장을 돌리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76% 나왔다. 이게 지속 가능하냐? 우리 반장님 생각에 이게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반도체 피크론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나쁘게 보면. 제가 이제 나쁜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PER이 4배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오늘 주가도 조정받았으니까 4배 밑이에요. 1년 기준으로 포워드로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76% 영업이익률이 너무 가하니까 그냥 슈퍼사이클이니까 76인데 그냥 좋은 정도. 예를 들어 시장에서 지금 좋게 보는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앞으로 AI 투자 계속 늘어나고 AI는 아직 쫓아기고 에이전트 시장이 앞으로 커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물리적 AI가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그대로 간다고 저 생각해요. 아직 AI는 초기 단계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2028년 그때부터 조금 하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해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0%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전망해 보는 거예요. 양은 하나도 안 늘어난다. 비트그로스가 없다.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비트그로스가 10% 넘게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없다고까지 가정을 하도 이건 진짜 너무나 극단적인 보수적인 가정인데,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한 3분의 1이 날아가고 50%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영업이익률이 50%로 떨어진다. 반도체 가격이 밑으로 좀 떨어져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번 하이닉스 이익이 40조 나왔겠죠, 그죠? 60조 나누기 세토막 딱 하면
두툼하게 나온다. 영업이익률 76을 75로 치고 25, 25, 25 잘라가지고 50이 남는다고 치면 그렇게 뚝 잘라서 치면은 만약에 지금 50%라고 치면 40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40조 곱하기 4개 분기를 하면 1년에 160조 번다는 거고 160조에 세금 조금 내고 유효세율 20% 정도 얻어맞는다고 치고 PER 이렇게 계산해서 PER 10배 정도 주면 지금 시가총액 정도 돼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시장에 지금 레버리지 ETF 수급 이런 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초는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가 가격이 더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30%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규모의 효과 때문에 원가율이 더 상승하겠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더 가파르게 떨어질 거고, 그럼 뭐 25조, 30조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제 긍정적인 말씀, 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젠슨항도 그러고, 제태원 회장도 그러고,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도 하반기에 실적 더 좋아진다. 내년에도 좋아진다. 수요가 더 늘어서 공급 가능이 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해외 글로벌 기관들 앞으로 출원 시장, 에이전트 시장 엄청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베라 CPU부터 CPU가 여러 대가 들어가고 여러 대 들어갈 때마다 메모리가 더 들어가고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도 투자하고, 빅테크도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하고, 뭐 현대차도 투자하고, 네이버도 투자하고, 온통 다 AI로 물려가니까, 프랑스도 투자하고, 뭐 사우디도 투자하고, 다 투자하니까 앞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양이 늘겠죠,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급을 늘려서 토큰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공급량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이 설사 제자리 뛰기를 하더라도 양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날 거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긍정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AI를 공부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정말 대박이 난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뷰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뷰가 맞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빅테크하고 2,500억 달러, 엔비디아하고 5천억 달러나 장기 공급비야.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에서 10건의 LTA를 계약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대신에 또 거기에 또 이제 나쁘게 보면 이런 거야. 거기 가격이 확정되진 않았다. 계약 가격 따라서 가격은 등락을 하는데 일정 수량을 매출할 수 있는 수량을 사가는 사람은 수량을 확보한 거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급할 물량을 확대해 놓은 거고 하이닉스가 또 이 얘기도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수급에 따라서 적절하게 캐펙스를 조절하겠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 일어날 확률은 없겠죠. 그죠?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바라본 의견인 거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제 지난 분기보다 영업이익률이 또 늘었거든요. 당연히 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했느냐? 환호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영속 가능한 게 아니다. 너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폭리를 취할 때 그때 이익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PER이 5배 밑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약간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 올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주주하는 계획이 없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ADR 발행할 때 어떤 그 절차 때문에 공시를 못하는 그 기간 정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는 사업 부문별로 실적 다 발표하고 잉여 현금흐름 발표하고 다음 분기 부문별 가이드라인 다 제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주주환원에 대한 거를 명시해줘요. 지금 7월이에요, 7월. 주주들에게 보상해야 되는 것은, 그건 진짜 7월인데, 아직까지 원론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설비 투자하는 거하고, 재무적인 건전성, 주주에 대한 거하고 균형 있게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말 내에 발표하겠다고. 검토 중. 그래서 여기들도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런데다가 주주환원에 실망해서 오늘 집어 던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나왔던 또 부정론 중에 중국이 따라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정말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크게 두려워할 게 없다. 오늘도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주가가 11% 올랐어요. 11% 올라서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에 거의 한 60% 가까이 올라왔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버블이야, 버블인데 어쨌든 그게 껑충껑충 올라가니까 상해 가창판에 상장돼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직 그 후광통으로 북향 주식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아서 일반 외국인 투자가들은 못 사지만 QT2 이거 인가받은 투자가들은 적격 투자자로 인가받은 사람은 살 수가 있거든요. 가자 분위기가 그쪽으로 또 옮겨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펀더멘탈적으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급격하게 하이닉스를 따라온다, 삼성전자를 따라온다. 아이고 안 그러죠. 반도체 산업의 진입 장벽은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수율, 기술, 그다음에 장비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자체 장비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당장 수율이 많이 나올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한 4, 5년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왜 그런 뉴스가 주가를 급작스럽게 떨어뜨리고 있느냐? 예전 같으면요, 요만큼 주가 변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만큼 변하는 거예요. 또 있죠, 그죠? 부정적인 거 하나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작은 뉴스에도 일단 이익 실현하고 싶죠,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 평가 이익만 잔뜩 생겼다 제자리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데다가 구글이나 혹은 알파벳이나 엔비디아나 애플처럼 TSMC처럼 반도체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불황기 때는 뭐 진짜 5%도 안 나오고 보통 자동차나 화학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사이 나오잖아요. 그죠? 글로벌 표준이에요. 그런데 뭐 반도체 기술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을 때는 50%, 나쁠 때는 10 몇 프로, 어떨 때는 적자도 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76%나 나왔어. 76% 나온 거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이익일까? 그런데 그러한 76%의 영업이익률, 저번에 삼성전자는 80%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에 기반해서 PER이 5배니까 PER 10배 주면은 코스피가 12,000 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 반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아닌 것 같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어떤 것이든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의 방향성이 좀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약간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저는 지속적으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60%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반도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건 이 변동성이에요. 제 하는 일이 유튜브와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자산을 지키는 게 일이잖아요. 일인데 이 변동성에 막 이렇게 극대화되어 있는 변동성에서 계속해서 존버를 외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 이럴 때는 조금 고라고 외치더라도 누군가 고라고 외치더라도 이럴 때는 약간은 몸집을 가볍게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중을 너무 헤비하게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도망갈 곳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수년 동안의 영업이익률이 35에서 50% 사이, 그 사이를 꾸준하게 진짜 15년, 20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있어요. 알파벳도 그러하고, 애플도 그러하고, 엔비디아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변동성이 훨씬 낮아요. 아시아권으로 옮기더라도 TSMC도 그렇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 벌려는 사람은 못 옮겨가. 여전히 레버리지 ETF, 메모리 반도체, 거기 가서 놀아야 돼.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중화시킬 노력들도 요 구간에서는 해야 그게 사람의 도리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에이전트 시장이 열리게 되고 추론 시장이 열리게 되고 물리적 AI 시장이 되고 최근에 미국 글로벌 리서치들이 얘기한 대로 2030년까지 AI 쪽에 시장이 추가로 투자되는 게 3조 달러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최근 들어서 알파벳도 자동차 지출 느리고 내일 새벽에 나올 메타, 그 다음에 계속 하이퍼스케일, 아마존 다 자동차 지출 느릴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 필요해요.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그거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너무 높은 마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게 레버리지 ETF의 이상한 수급으로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버린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하이닉스가 저렇게 막 극심하게 이틀 연속으로 20% 30% 떨어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가격 동향을 체크해 봐야 돼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 여전히 펀더멘탈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기간에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요. 어제 주가가 160만 원이었잖아요. 이란 전쟁 났을 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3월, 4월에만 해도 하이닉스 2분기 전망, 그 다음에 올 연말 전망, 애널리스트들이 뷰를 언제 바꿨냐 하면 연초부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2월, 3월, 4월 들어오면서부터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도 3월 달 전쟁 이전이면 펀더멘탈이 제법 반영됐겠죠, 그죠? 전쟁 없을 때 그때 비해서도 지금도 거의 한 배 가까이 올라 있어요. 어제 기준으로. 지금은 배는 아니더라도 한 70, 80% 올라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나쁘게 보면은 나쁜 거야. 너무 많이 올라 있다는 것이. 그게 코스피 시장 전체 지수를 올라간 게 뭐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영향을 같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 쪽에 제가 좋은 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펀더멘탈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변동성 또 이렇잖아요. 많이 오르면 또 항상 이렇게 의심해요. 우리 IT 버블 막 끝나고 이랬을 때 삼성전자가 16만 원까지 올랐다가 8만 원 얼마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잘 기억해요. 그때 매니저를 하고 있었으니까.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는데 그게 역사상 저점이었어요. 그 뒤 10년 동안 한 번도 지금 액면 분할 지금 한 거니까 지금 액면 분할을 안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2천만 원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항상 이 의심의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애플도 그랬어요. 처음에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2008년, 9년 동안에는요, 피크 찍었다 그러면서 애플 주식 팔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랐다가 거의 막 30, 40% 떨어져 그랬어요. 그뒤 쭉 올라갔죠.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현명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지금 이 변동성 구간은 단기간에 이익 실현 매물도 몰려있고, 레버리지 ETF도 몰려있고, 지금 이 구간들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둑을 둘 때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매번을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매번 다 이기려면 참전 안 할 전쟁을 잘 골라야죠. 그죠? 이순신 장군의 23전 저기 도발할 때마다 계속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제가 유튜브 처음 하면서 그랬죠. 베트남의 유명한 응푸엔 장군, 그분이 그랬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겠다. 근데 지금은 제 기준으로 이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 레버리지 ETF 어쩌고 저쩌고 나 이거 싫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해. 펀더멘탈이 지금 반영이 안 돼. 그래서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약간 목표 수익을 낮추더라도 펀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안정되어 있는 그리고 B2C 기업은 이럴 때도 이게 훨씬 더 어닝의 안정성이 뛰어나죠. 예를 들어 메타, 알파벳 갑자기 막 어닝이 줄고 늘지 않잖아. 유튜브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유튜브 안 볼래. 막 열심히 페이스북 하던 사람이 나 오늘부터 페이스북 안 할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도망을 가는 게 걔가 안 올라도 갔다가 다음에 와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이닉스가 장기 공급 계약 10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아주 좋은 뉴스예요. 경기 변동성을 줄여주는 굿 뉴스예요. 굿 뉴스인데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낸드도 만들고 있죠, 그죠? 근데 낸드 시황 관련해서는 31일 날 또 트렌드포스에서 하반기 뭐 전망 발표하고 그래요. 그거 봐야 알 것 같고 장기 공급 계약을 샌디스크는 몇 건을 했고 전체 매출의 몇 %고 다 얘기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왜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10건 했지, 10건 했대. 그리고 선수금은 얼마 받았고, 뭐 이런 조건이다. 다음 분기 전망에도, 좋을 거예요. 계속 개선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강화할 거예요. 다 이런 식이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주들은 얼마나 진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은 좋은 뉴스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비율이 몇 %인지를 좀 발표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 뭐가 제가 어떤 가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뭐 나머지 컨퍼런스 콜에서 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동안 늘상 얘기했던 그거 다 얘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펀더멘탈 리스크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비춰지는 얘기들을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